너 혹시 이런 적 없어? 점심시간에 들른 카페나 조용한 편의점 혹은 활기 넘치는 식당에서 누군가 갑자기 공기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걸 목격한 순간 말이야. 그 목소리의 대상은 보통 주방에서 땀을 흘리거나 카운터 뒤에서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 알바생이지. 야, 내가 이거 안 된다고 했지? 귀 먹었어? 라며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를 잡아채서 마치 사냥감을 물어뜯는 맹수처럼 달려드는 그 인간의 모습. 그 순간 카페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너는 그저 커피 한 잔을 마시러 왔을 뿐인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면서 소화가 안 되는 기분을 느꼈을 거야. 손을 미세하게 떨며 고개를 숙인 알바생과 그 위에서 마치 제왕이라도 된 양거드름을 피우는 그 무례한 인간의 얼굴. 사실 더 소름 돋는 건 말이야. 방금 전까지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지르던 인간이 마침 그 식당에 들어온 정장을 번듯하게 입은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히자마자 0.1초 만에 허리를 굽히며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굽신거리는 장면을 봤을 때의 그 기괴함이야. 너는 그때 직감했을 거야. 아, 저 인간은 진짜 강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약자만 골라서 짓밟는 쓰레기구나 하고 말이야. 심장이 조여오고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그 불쾌한 감각. 그건 내 뇌가 본능적으로 저열한 포식자의 악취를 맡았기 때문에 보내는 신호야. 도대체 저 인간들은 왜 저러는 걸까? 왜 고작 몇천 원, 몇만 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면서 상대의 인격까지 전부 구매한 것처럼 착각하는 걸까? 오늘 나는 그들의 뇌 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파헤쳐 보려고 해. 이건 단순히 예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생존 본능이 뒤틀린 인간들이 벌이는 아주 추잡하고 슬픈 서열 전쟁에 관한 이야기거든. 난 알바생에게 무례한 인간들의 본성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서비스직에서 일하며 그런 인간들 때문에 매일 밤 자존감이 깎이고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고민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이제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네가 지금 어느 편의점의 야간 알바생이라고 상상해봐. 새벽 2시 형광등 불빛은 차갑고 거리엔 인적도 드문 시간이야.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와. 그는 들어오자마자 마치 이 공간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무겁고 거만한 발걸음으로 껌을 씹으며 들어오지. 계산대에 물건을 툭 던지듯 내려놓고는 휴대폰 화면만 쳐다보고 있어. 네가 봉투 필요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물었을 때 그는 대답 대신 혀를 쯧 차며 너를 벌레 보듯 쳐다봐. 보면 몰라? 이거를 손에 들고 가? 라며 말이야. 그때 내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할 거야. 얼굴은 화끈거리고 손가락 끝은 차갑게 식지. 남자의 눈빛은 마치 너 같은 건 내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의 미세하게 뒤틀린 입꼬리, 거만하게 치켜뜬 눈썹, 그리고 돈을 건넬 때 내 손을 스치지 않으려는 그 노골적인 혐오의 제스처. 너는 그 순간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 이 남자는 지금 이 편의점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단돈 몇천 원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는 왕의 유희를 즐기고 있는 거야.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도파민이 폭발하고 있어. 사회에서는 무시당하고 존재감 없는 자신이 이곳에서만큼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굴복시킬 수 있다라는 그 비뚤어진 전능감에 취해 있는 거지. 또 다른 사례를 볼까? 이번엔 점심시간으로 꽉 찬 파스타 집이야. 한 중년 여성이 서빙된 접시를 포크로 툭툭 치며 직원을 불러. 이거 소스가 좀 적은 것 같은데? 다시 해와요. 직원이 손님, 원래 레시피가 이렇습니다. 라고 정중히 설명하자 여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해. 내가 여기 한두 번 와본 줄 알아? 어디서 말대답이야. 주인 불러와.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테이블에 시선이 집중돼. 직원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지. 여자는 그 시선들을 즐기기 시작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까다로운 안목을 가진 상류층이고 너희 같은 알바생을 가르칠 권위가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거야. 그녀의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지만 그건 분노가 아니라 흥분 때문이야. 누군가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때 느껴지는 그 짜릿한 권력의 맛. 사실 그녀의 가방은 가짜일 수도 있고 그녀의 삶은 빚으로 가득 찬 껍데기일지도 몰라. 하지만 이 식당 안에서만큼은 그녀는 절대 권력자야. 알바생의 당황한 눈동자, 떨리는 목소리는 그녀에게 가장 달콤한 보상이지. 그녀는 지금 알바생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건데 이 인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바로 상대의 명찰을 먼저 확인한다는 거야. 명찰에 적힌 이름, 그리고 상대가 입고 있는 유니폼.
그들에게 그 유니폼은 공격해도 방역하지 못하는 갑옷이 아니라 공격해도 법적, 사회적으로 안전한 관역으로 보여. 만약 그 알바생이 유니폼을 벗고 문신이 가득한 근육질의 남자로 변하거나 혹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직급의 상사로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웃기지 않아? 방금까지 독사처럼 혀를 놀리던 그 입이 순식간에 굳어버리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릴 거야. 그들은 강자 앞에서는 폐병 걸린 강아지처럼 비굴해지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 그들이 부리는 히스테리는 철저하게 계산된 분노야. 나보다 약한지 나에게 방역할 수 없는 위치인지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질러도 내 사회적 지위에 타격이 없을지를 찰나의 순간에 계산 끝내고 내뱉는 오물 같은 감정들이지. 자, 봐봐.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에이,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계산적일 수 있어? 그냥 성격이 불같은 거 아냐? 아니, 잘 들어봐. 진짜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사장 앞에서도 경찰 앞에서도 조폭 앞에서도 소리를 질러야 해. 하지만 이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 이들의 분노는 선택적이야. 오직 자신보다 낮은 서열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만 배출되지. 이건 인간의 어두운 본성 중에서도 가장 비겁한 형태인 전이된 공격성의 극치야. 밖에서 뺨 맞고 안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 있지? 딱 그 꼴인 거지. 사회라는 정글에서 치이고 무시당하고 짓눌린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모아두었다가 가장 안전해 보이는 알바생이라는 쓰레기통에 쏟아붓는 거야. 그들이 소리를 지를 때 눈을 자세히 봐. 거기엔 정당한 항의가 아니라 제발 내 존재를 인정해줘. 나도 누군가 위에 서고 싶어. 라는 처절하고 열등감 찌든 비명이 담겨 있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이 인간들의 뇌 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렇게까지 추악한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지 그 다크 심리학적 원리를 파헤쳐 보자고. 우리 뇌에는 서열을 담당하는 아주 원초적인 부위가 있어. 뇌관과 변형에는 우리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 본능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위인가 아래인가를 0.1초 만에 판별하지. 이거를 사회적 위계 인지라고 해.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은 이 서열 인지를 협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하지만 열등감에 찌든 인간들은 이걸 지배의 수단으로만 사용해. 그들이 너에게 무례하게 굴 때 그들의 뇌 하수체에서는 일시적으로 도파민이 솟구쳐 남을 억누르고 굴복시켰다는 그 가짜 승리감이 마약처럼 뇌를 자극하는 거야. 특히 평소 직장이나 가정에서 무시당하며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에 절여져 있던 인간들일수록 이 짧은 도파민의 쾌락에 집착하게 돼.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 그 찰나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가장 만만한 타깃을 찾는 거지.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심리학 용어가 하나 나와. 바로 전이된 공격성이야. 이건 자신이 받은 상처나 분노를 원래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보다 약하고 안전한 대상에게 옮겨서 배설하는 방어 기제지. 직장 상사에게 욕을 먹은 날, 그 인간은 상사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굽신거리며 코르티솔을 쌓아둬. 그러다 퇴근길 편의점에 들러 너를 보는 순간 그 쌓였던 도끼를 뿜어내는 거야. 너는 그 인간에게 알바생이 아니라 그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수모를 씻어낼 감정의 병이일 뿐이야.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전전두엽의 기능 마비 상태라고 볼 수 있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전두엽이 열등감과 분노라는 감정에 먹혀버린 거지.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미개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지 인지하지 못해. 아니, 사실은 인지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진실과 마주해야 하거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손님은 왕이다 라는 낡은 주문을 외우며 자신의 추태를 정당화해. 그건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아를 붙들기 위한 비명에 가까워. 자, 이제 냉정하게 개상이 한번 두드려보자. 너는 그 무례한 인간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아? 이걸 나는 심리적 기회비용이라고 불러. 보통 사람들은 에이, 재수 없었네 하고 넘기려 하지만 내 무의식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아. 네가 그 인간의 막말을 듣는 순간 내 자존감 점수는 순식간에 50점 이상 깎여나가. 이건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 왜냐고? 네가 그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소모하는 에너지, 그날 저녁 친구를 만나서도 그 인간 욕을 하느라 낭비하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의구심이 내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이야. 네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감정 에너지가 100이라고 친다면 그 쓰레기 같은 인간 하나가 80 이상을 훔쳐간 거야. 고작 몇천 원짜리 물건 팔아주면서 내 하루의 80%를 망쳐놓은 거라고. 이게 얼마나 미치는 장사인지 이제 좀 감이 와?
그 인간은 네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강탈해간 시간 도둑이자 네 정신적 자산을 파괴한 테러리스트야. 그런데도 그냥 참는 게 정답일까? 아니, 이제는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해. 지금부터 그 무례한 인간들의 머리 위로 올라가는 실전 방어 5단계 매뉴얼을 알려줄게. 내일부터 당장 써먹어봐. 첫 번째 단계는 감정적 분리, 즉 그레이락 기법이야. 무채색 돌덩이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마. 그들이 원하는 건 네가 당황하고 화내고 슬퍼하는 감정의 리액션이야. 그게 그들의 도파민 먹이거든. 그냥 기계처럼 차갑고 건조하게 대응해.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라고 아주 짧고 단호하게 말해.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는 상대에게 거대한 벽을 느끼게 해. 두 번째 단계는 시선의 역전이야. 상대가 소리를 지를 때 눈을 피하지 마. 그렇다고 같이 노려보지도 마. 마치 아주 흥미롭고 기괴한 벌레를 관찰하는 생물학자의 눈빛으로 그 인간의 미간을 가만히 응시해. 와, 인간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내지? 라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말이야. 이 시선은 상대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줘. 자신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착각했었는데 오히려 관찰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 그들의 기세는 꺾이게 돼 있어. 세 번째 단계는 질문의 주도권이야. 상대가 억지를 부리면 논리적으로 맞서지 말고 질문을 던져. 손님, 지금 말씀하시는 목적이 제가 사과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규정을 바꾸라는 것인가요? 라고 차분하게 물어봐. 질문을 받는 순간 상대의 뇌는 감정 모드에서 사고 모드로 강제 전환돼야 하거든. 이때 버벅거리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가관일 거야. 네 번째 단계는 증거의 시각화야.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거나 녹음기 버튼을 누르는 신용을 해. 혹은 매장의 CCTV를 한번 쓱 쳐다봐. 손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기록해 두겠습니다. 라고 아주 예의 바르게 말해봐. 무례한 인간들은 공권력과 기록 앞에선 한없이 비겁해지거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거부의 권리야. 도를 넘는 모욕에는 손님의 무례한 언행으로 인해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은 어렵습니다. 나가주십시오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 그건 네가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야. 자, 이제 봐봐.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너는 이미 예전의 네가 아니야. 이제 너는 그 무례한 인간들이 왜 저토록 발악하는지 그 밑바닥을 다 들여다봤어. 그들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끼어 비명을 지르는 불쌍하고 저열한 약자일 뿐이야. 그들이 너에게 쏟아낸 독설은 사실 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비명이야. 나 좀 봐줘. 나도 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줘. 라는 그 처절한 몸부림을 너는 이제 관조할 수 있어. 이제 너는 그들의 머리 위에 서 있는 거야. 그 어떤 오물이 네 인생에 튀어도 네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것들은 네 영혼에 단 한 줄기 흠집도 낼 수 없어. 너는 훨씬 더 품격이 있고 강하며 가치 있는 존재니까. 저급한 인간들의 연극에 주연으로 출연해 주지 마. 너는 내 인생이라는 위대한 드라마의 감독이자 주인공이야. 알겠지? 이제 당당하게 어깨 펴고 그 비겁한 포식자들을 비웃어줘. 오늘 내 이야기가 내 가슴속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풀어줬다면 좋겠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네 뒤에서 이 어두운 심리학의 무기를 쥐어줄 테니까. 자, 그럼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을 준비가 됐니? 다음 영상에서는 더 소름 돋는 인간 본성의 이면을 파헤쳐 줄게. 또 보자고. 혹시 지금 당장 네 주변에 너를 괴롭히는 구체적인 빌런이 있다면 그 인간의 특징을 댓글로 남겨줄래? 내가 다크 심리학적으로 분석해서 다음 대본에 반영해 줄게.